목이 칼칼하거나 입안이 헐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소금물 가글이죠. 간편하고 효과도 좋아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 왔지만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입안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진하게 타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점막이 자극되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 건강을 위한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끝에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이 아파서 소금물 가글 했는데 오히려 입안이 더 따갑고 심지어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했던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짜면 짤수록 효과가 좋겠지 생각하시고 소금을 듬뿍 넣어서 하루에 5번 이상 가글하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입안이 헐고 잇몸에서 피까지 나서 결국 병원을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소금물 가글은 제대로만 하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먼저 왜 소금물이 목과 입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소금물 가글이 목 건강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인후통과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김치가 처음에는 아삭아삭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소금의 삼투압 때문인데요. 우리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요, 삼투압 작용으로 염증 부위의 붓기가 줄어듭니다. 이렇듯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면 목감기로 인한 인후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목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기침을 하거나 목이 부었을 때 생기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암학회에서도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인후통 완화를 위해 소금물 가글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금물 가글이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여러 증상을 덜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 두 번째 효능은 바로 구강세균을 억제하고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우리 입안에는 무려 700종류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충치를 일으키는 나쁜 균이 많은데요. 소금물에는 약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속 세균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21일간 하루 2번 어린이들이 소금물로 가글한 결과 구강세균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싫으신 분들에게는 천연재료로 만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침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소금물 가글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잇몸 염증과 붓기를 완화시켜 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발치하고 나면 잇몸이 퉁퉁 붓고 욱신거려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에 2-3번 가볍게 헹궈주세요. 실제로 사랑니를 빼고 약만 드셨을 때보다 소금물 가글을 병행했을 때 붓기와 통증이 훨씬 빨리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 중에 틀니하신 분들 많으시죠? 틀니가 잇몸을 세게 눌러서 헐어버리고 빨갛게 붓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구강 청결제 대신 따뜻한 소금물로 부드럽게 가글해 보세요. 자극받은 잇몸이 금세 진정되고 상처가 세균에 덧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구내염 관리에 좋은데요. 여러분, 혹시 입안에 작은 궤양, 구내염 때문에 밥 먹을 때나 양치할 때 너무 아프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소금물 가글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한 농도의 소금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면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해서 치유를 도와주는데요. 또한 궤양 부위를 약간 건조시켜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했을 때 구내염의 치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즉, 입안이 헐었을 때 비싼 약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하게 탈수록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너무 짠 소금물은 오히려 상처 부위를 더 심하게 자극해서 따가움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가족과 대화하기가 민망했던 적, 혹은 식사 후에 양치는 못하고 입안이 텁텁해서 불편했던 적, 이럴 때 소금물 가글을 해주시면 구강 속 세균을 줄여주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서 입냄새를 가볍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시면 자면서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입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만성적인 구취는 충치, 잇몸 질환, 편도결석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치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소금물 가글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금물 가글이 독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바로 점막 자극과 손상입니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소금물, 즉 3%를 초과하는 짠 소금물을 자주 사용하면 입안의 연약한 점막이 자극을 받아 따끔거리거나 벗겨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점막에 미세한 상처나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세균을 확실히 잡으려면 짜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금을 듬뿍 넣고 매일 진하게 가글을 하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입안이 화끈거리고 작은 상처가 생기며 피가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짜게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적정 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강 건조증인데요. 소금기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고농도 소금물로 가글하면 일시적으로 구강 점막의 수분이 빠져나가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증식하는 환경이 되어 구취나 구강염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너무 자주 소금물 가글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구취가 걱정돼 하루에 5번 이상 가글을 했는데 오히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잇몸이 더 붓는 역효과를 보셨죠? 과유불급, 너무 잦은 소금물 가글은 입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실 분들은 바로 고혈압 환자분들인데요. 가글한 후 뱉어내더라도 소량의 소금기가 입안 점막을 통해 흡수되거나 삼켜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부전 등 저염식이 필수인 분들의 경우 잦은 소금물 가글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번째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만성 콩팥병처럼 나트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들도 유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체내 나트륨 조절이 어려워 소량을 삼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금물 가글을 피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소금물 농도부터 알려드릴게요. 너무 짠 소금물은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0.9%에 가까운 농도로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물 1컵, 그러니까 240에서 250ml에 소금 2분의 1티스푼, 약 2.5g을 녹이면 0.9% 농도의 생리식염수와 비슷해집니다. 약간 진하게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도 한 티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요. 대개 소금물 농도 1에서 3%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하며 3%를 넘길 경우 구강과 목점막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요. 가글에 사용하는 물은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대략 체온 정도인 37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너무 찬 물은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소금을 빨리 녹여주고 목의 혈액순환을 도와 인후통 완화에도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가글 방법인데요. 소금물이 완전히 녹았다면 한 모금 머금고 고개를 약간 젖혀 목구멍까지 닿도록 입안을 헹굽니다. 이때 아 소리를 내거나 목 깊숙이 구역질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가글액을 보내면서 목의 뒷부분까지 닿을 수 있는데요. 약 30초간 가글한 후 뱉어냅니다. 30초 이상 지나치게 오래 가글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글 횟수와 빈도인데요. 일반적인 구강 위생 유지 목적으로는 하루 1에서 2회 가글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한 번 가글하면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감기로 목이 아플 때는 일시적으로 횟수를 늘려 하루 2회에서 4회까지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며칠 이상 장기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금물에 다른 것을 넣어서 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는 소금물 가글에 함께 넣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킹소다를 첨가하는 방법인데요.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이라서 소금물에 조금 타서 각을 하면 입안을 알칼리화하여 산성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구내염이 있을 때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어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데요. 이때 소금 대신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헹구면 산도를 중화시켜 통증을 줄이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1 작은술을 넣어 2에서 3분간 입에 머금었다 뱉어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폴리스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꿀벌이 나무 수액과 자신의 분비물을 섞어 만든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벌집을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을 우리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폴리스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 같은 천연 항산화, 항균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구내염, 잇몸염증, 입안 세균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구내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프로폴리스 가글을 한 그룹에서 통증이 줄고 상처 치유가 빨라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이 있습니다. 보통 한두 방울을 따뜻한 소금물 한 컵에 떨어뜨려 잘 섞은 뒤 30초 정도 가글하고 뱉어내시면 됩니다. 직접 농축액을 입에 원액으로 쓰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에서 나온 성분이라 꿀 알레르기나 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 일부 분들은 입안 점막에 가벼운 자극이나 따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차 우린 물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차 마실 때 즐겨 드시는 녹차, 이 녹차에도 입안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입속 세균이 내는 독소를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입냄새의 원인균을 줄여 구취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녹차 추출물을 가글에 활용했을 때 구강 세균수가 줄고 잇몸 염증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이나 잎차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적당히 식힌 뒤 여기에 소금을 소량 섞어 가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의 살균 효과와 녹차의 항균, 항산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이나 잇몸이 자주 붓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또 녹차 특유의 향 덕분에 단순한 소금물 가글보다 훨씬 상쾌한 느낌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취침 직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강해져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연하게 우리신 다음 소금과 함께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잘못된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 가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식초는 세균을 죽이니까 가글하면 좋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실 건데요. 하지만 식초는 강한 산성이라 가글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상쾌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치아의 범랑지를 부식시키고 구강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식초를 쓰시면 큰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센셜 오일 가글도 위험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티트리, 페퍼민트 같은 에센셜 오일을 물에 떨어뜨려 가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위험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기름이라 직접 입에 넣으면 구강 점막에 화학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삼킬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구토, 심한 경우 신경계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티트리 오일을 직접 입안에 사용하다가 혀와 입술이 심하게 붓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구강 청결제 중 일부에 에센셜 오일 성분이 소량 포함된 제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안전하게 희석된 제품일 뿐 원액을 집에서 직접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